안녕하십니까. 현덕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한 열흘간 제가 그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적 사유의 시작인데, 이 무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면성,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그런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무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를 좀 불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뭐 인생 무상, 삶의 회의, 하여튼 뭐 의미 없다, meaningless, 그죠? 허무하다. 되게 이제 그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사유 체계 자체가 사람을 되게 위축시키고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한참 이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어떤 생각, 그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뭐든지 그 시대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도 풀고 또 이 의미를 좀 더 생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상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시드니 셀던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의 소설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내용은 이제 물론 뭐 의사들 그 얘기지만 어쨌든 제목에 제가 꽂혔죠.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딱 직관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맞아, 영원한 것은 없어. 제가 그때 뭐 한 20대였는데 어쨌든 그 제목이 찍혔죠. 우리는 무상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유지하려고, 연장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상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경험 안에 이미 들어와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뭐 기능이 좀 쇠퇴하고 병들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확장적으로 보면 뭐 세상의 만물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기승전결이 있고 생장수장이 있고 또 우리 이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중력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붓다가 이 무상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붓다의 그 생각은 완전히 경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수억 분의 1초라고 하는 그 찰나, 뭐 이런 것들의 필름이 쭉 이어지는 이런 이제 그 찰나 무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 정도로 정교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롱컷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이 변화를 아무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경험적인 데서 이제 이건 참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하다는 얘기는 의미 없다거나 헛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무상의 의미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이 더덥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젊은 시절이 금방이고 이제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더라. 이거는 이제 짧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붓다가 무상하다는 것은 조금 더 구조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생겨난 것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생멸의 구조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무상은 단순히 짧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100년 사는 것도 아쉬운데 1000년 살면은 무상하지 않은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단순한 짧고 길다, 짧다 길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건 생겨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멸의 구조를 이해했다,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을 의미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 영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무상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생과 멸이라고 하는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왔냐? 무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보통 이제 불교의 삼법인이라고 하면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2연기법 또는 연기법의 현상에서 추론된 공통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연기법을 적용해서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우리들의 앞에 나타나는 전개되고 있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더라. 무상한 것은 만족스럽지 않더라. 무상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영원한 자아가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은 연기법에서 추론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 별겁니까? 연기법과 삼법인, 무상고, 무아 이 두 가지 바퀴가 끝까지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인정을 하면 불교고 이 두 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유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예.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은 연기법에서 추론한 것이고 이 연기법이 뭡니까?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결합해서 조건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해체되면 풀어지면 존재도 사라진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으로 생겨난 만물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것이죠. 영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무상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지는데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아트만, 범아일려, 브라만과 아트만, 그리고 아트만은 영원한 자, 그죠? 내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정화되면서 결국은 브라만과 합일되는 때까지 아트만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어떤 실체다. 이런 생각이 지배했잖아요. 붓다는 그걸 거부한 거죠. 거부하는 방법론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물도 그렇고 만물이 다 그렇다. 우주가 그렇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무상한 것은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통증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오래되거나 영원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괴롭죠. 뭐 이것을 행고와 괴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도 변해가고 뭐 우리 몸도 변해가고 관계도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것을 그것도 이제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거 괴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자체로 괴고 그래서 무너져서 사라지는 것 이것도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무상한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무상하다면 이미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 어떻게 아트만, 영원한 자, 영원한 실체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어떻게 보면 뭐 시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 지속된다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체, 뭐 substance라고 하는 이 현상 말고 본질이 아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이 체제, 이 태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나트만.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ot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다, not 아트만. 그러니까 뭐가 not 아트만이냐? 모든 것은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연기한다는 것은 조건부라는 것이고 조건의 결합과 조건의 해체로 생성소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무상하다. 영원할 수 없다. 벌써 여기서 아트만 개념이 영원하다는 개념이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생성할 뿐만 아니라 막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해가는 것이 어떻게 실체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세상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포함해서
영원하지도 않고 또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일 수도 없다라고 해서 아트만 사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붓다의 그 시대에서는 혁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왜 무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리를 하자면 세상 만물은 연기한다. 연기하는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얘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트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게 아트만 자체의 개념이 영원한 실체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게 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해석을 비아, 아트만이 아니다. 오는, 그죠? 온,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결합체인 인간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붓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이 무상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무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들이 인생을 관찰하면 무상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무상에서 추론된 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붓다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설득 기제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쉽게 한 거예요. 아니 무슨 브라마니니 아트마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이고 고도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위험하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팩트에서 시작하자. 무상하지 않냐. 경험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니까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경험 대상에는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추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붓다가 설법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주된 활용 메소돌로지는 경험과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붓다를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불교를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벌써 이제 많이 각도가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건 좋은데 연교와 무상을 깨달으면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아까 이제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이제 붓다가 설법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핵심은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무상한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우리 생명이 영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룩한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인 부가 영원하거나 더 계속 향상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팩트는 뭡니까?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우리가 행복을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그것이 사랑이든 건강이든 부귀영화든 그죠? 그것은 뭡니까? 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무상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을 다치고 괴로움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무상함을 이제 깨달아서 인정을 해서 이제 뭐 집착이 없겠습니까만은 집착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미 일어난 변화, 나에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죠. 수용성.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싫으면 고통이 또 더 하잖아요. 근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또 그만큼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더 적극적인 것이죠. 앞에 두 개가 좀 수동적인 거라면 뒤에 거는 적극적인 것이 이제 일어난 변화를 일어날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수 없고, 내가 그 사업을 한다, 내가 뭐 인간관계를 가진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모든 부분에서 내가 나이가 든다, 모든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무상을 깨달으면, 즉 연기를, 모든 것은 조건의 결합과 해체다 하는 것에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하는 걸 깨달으면 변화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죠. 이거는 무상의 적극적인 이해와 적용이죠.
그래서 무상을 아이고 허무하다 뭐 그러면 뭐 아끼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이 무상 철학의 이유가 아니겠죠. 그래서 집착을 버린다, 변화를 받아들인다,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게 다 가능한 게 무상을 깨닫는 것이고, 무상의 핵심은 조건부로 생성된 것은 조건부로 소멸을 할 수 있다, 영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무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무상을 동전의 양면처럼 봤잖아요.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을 인식하면 우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또는 집착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가 좀 올 수 있죠. 근데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성공하려면 잘 살아가려면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집중력은 땅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던 땅이 안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퀄리티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의 인식 안에 들여놓고 있으면 상당 부분의 집착이 일어난 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평화 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착하지 않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변화, 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속성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기업 이론에서 보면 이 변화와 혁신은 거의 목숨처럼 떠들고 있는데 2500년에 붙다도 영원한 것은 없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 유지된다고 하는 것도 조건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가를 항상 와치해야 되고 그것을 캐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사업에 업무에 적용해서 우리도 바꿔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변화와 혁신의 핵심 아닙니까? 2500년 전에 붓다가 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의 그 인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현상을, 그죠? 무상을 변화로 번역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무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닻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착의 닻을 올리고, 그죠? 그리고 이 무상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항해를, 그죠? 이 변화를, 파도를, 바람을 타고 가는 항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닻을 내려서 오는 바람과 파도를 맞아서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마음의 닻을 끌어올려서 자유롭게 바람과 파도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런 게 되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을 인식하고 수용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고등락이죠. 괴로움은 줄어들고 즐거움은 늘어난다. 그죠? 또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운 상태로. 물론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 쾌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괴로움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상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조금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무상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무상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